SNS 보면요 난리도 아닙니다. 인기가 상당한 이 테슬라 다이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트렌드 관점에서 봤을 때 네네. 여러 가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5점, 10호점 그 정도 여는 건 뭐 대박이겠는데요? 수요를 잘 찾아서 테슬라가 이제 주도하에 이 공간을 구현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테슬라도 브랜드 경험 확장을 위해서 이번에 테슬라 다이너를 잘 설치했구나. 생태계 안에서 뽑아 먹을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구나. 야, 이거 좀 무섭네. 이제 완성차가 아닌 서비스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네, 안녕하세요. 영등포 경제 맛집 트렌드 이 박사입니다. 오늘도 두 분에 함께 제가 이미 지금 아니 근데 육수를 먼저 부어서 하고 지금 계신 면이 다 부어. 어떻게 먹어요 이거? PD님 이거 큰 접시에 다 부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게 굉장한- 오늘 이야기하실 네, 이제 아이템이에요. 중요한 네. 아이템인데 소중히 다뤄주십시오. 오늘 이거 이거예요? 우리 오늘 테슬라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 자 오늘 네. 이 박사고요. 김원장 기자입니다. 네, 김큐입니다. 아, 카메라 여기 있죠. 이렇게 해야 되나?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의 점심. 와우. 그것부터 조금 먹으면서 할게요. 네. 정말 열심히 옆에서 지금 노량진에서 핫하다는 컵냉면. 거기서 세상에 이걸 됐어요. 됐어. 섞였어. 우리 이 박사께서도 컵냉면 위에 와 달걀도 하나 올라와 있고. 냉면이요, 냉면. 4,900.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 맛있어. 나 배고파서 그런가? 맛있어. 딱 그리고- 퍼지기 직전에. 저는 컵 6회인데 여기다도 뭐 제가 해드릴까요? 저것처럼 물회처럼 육수를 부어 먹는 거래요. 저 찍어주세요. 네. 제가 한번 뽑으려고. 근데 이거 안 넘치나? 한번 해보. 네, 딱 적정량이면 좋겠다. 근데 요즘에 네. 정말 아, 안 넘치겠네요. 이 컵으로 된 게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 컵빙수도 그죠, 그죠. 사람들이 네. 매우 좋아하고 이렇게 일회용으로 먹을 수 있게 딱 단촐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요즘 정말 트렌디하거든요. 위에 이렇게 근데 꽤 저도 육회는 처음 네, 보네요. 육회가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아래는 배도 있다. 배도 있고요. 네. 그 밑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면인가? 근데 사실 조금 네. 볼이 작잖아요, 컵이. 네. 그래서 약간 섞고 이러는데 곤란하긴 한데 이걸 그냥 휴대로 들고 다녀서 그럼요. 먹는다고 치면 좋죠. 큰 볼보다는 컵이 훨씬 유리한 것 같긴 합니다. 저기 먹고 가면 안 되죠? 맛있네 이거 진짜. 저도 맛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세요. 섞어서 먹어볼게요. 야채들하고. 어떠세요? 두 분 다 너무 아니. 드시고 계셔서 와! 맛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네, 놀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맛없구나. 우리가 맛없는데 차마 육회는 보통 이렇게 물육회는 전 처음 김큐가 먹어보거든요. 마음이 되게 여려서 맛없단 말을 못하네. 그냥 해요. 맛없다. 먹을만합니다. 먹을만해요. 아, 네. 그래요? 근데 10,000원? 약간 고민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저 아직 저걸 냉면 안 먹어봐서 먹을만해요라는 말이 네. 사회생활할 때 이 네, 별론가요? 박사 알잖아요. 먹을만해요. 우리가 어느 때 사용해요? 맛없습니다. 에이, 맛없는 데 아니죠. 다음번에 시킬래? 그러면 아니요라는데. 근데 여기 프랜차이즈 회사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튈까봐. 그래도 잘 드시고 계십니다. 이 박사님 드십시오. 아닙니다. 그러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뭘 또 아니라고 이 드실 박사 거면서. 네, 괜찮으면 괜찮아요. 아니요, 제 겁니다. 저도 제 건 잘 챙깁니다. 비벼 주셔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이기도 하네요. 이게 지금 조금 불어가지고요. 그죠. 좀 힘든 팍팍 거지. 눌러서 비비셔야 돼요. 안에 물이 있구나. 네, 밑에 지금 딱 맛있어요. 비빔냉면 아니고요. 물냉면이에요. 이게 물냉이었어요.
비빔으로 봐야 되나요? 옆에 컵밥도 있긴 한데 컵밥도 이제 배고프면 먹으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그 요즘 워낙 물가가 외식 물가가 오르다 보니 그 1인 가구에 있는 청년분들이요 정말 이 식비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컵밥 특히 노량진에서는 이런 수요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회사 식당도 한 끼에 지금 8,000원 그러니까요. 정도 하거든요. 저도 방금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셨는데 7,5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디 그렇게 비싼 데서 마셨습니까? 라떼 한 잔이 1,500원 막 2,000원 이런 데도 있는데. 그래서요 요즘에 저가 커피가 훨씬 더 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다 비비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네 한번 맛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보고 시식평을 해주십시오. 혹시 나보다는 영상이 예쁘겠군요. 좀 맛있는데요? 맛있죠? 깔끔해. 아 그래요? 냉면 먹을 걸. 맛있어요. 스스로 정확하게 스스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먹는 맛과 똑같아요. 그 뭐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그러니까요. 우리 고기 먹고 먹는 냉면 네네. 정도. 그러니까 막 음. 엄청 유명한 냉면집 이런 데 말고 일반적인 냉면하고는 큰 아니, 뭐 차이가 엄청 없다 유명한 이러면. 냉면집은 주로 뭐 평양냉면이나 이런 건데 네. 이거 아주 훌륭한데요? 근데 육회는 조금 신선도의 문제만 해결되면 뭐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등포 경제 맛집 맛있어. 그러니까요. 저 진짜 이런 약간 것들은 어떻게 알고 구해 갖고 오시는지. 복지가 너무 좋습니다. 가격 지난주에 임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렸잖아요. 고폭 좀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먹어야겠다. 우리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물가, 특히 먹거리 물가, 직장인 점심값 다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네. 저 살던 공도 오거리만 가도 8,000원짜리 국밥 많아요. 무슨 말이냐? 구매력이 오르지 않으면 절대 유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많이 올랐죠. 가격이. 그랜저 가격이라든지 벤츠 S클래스 가격이라든지 유명한 명품 핸드백 가격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가격도 과자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에서는 그걸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유지되는 거예요. 살 수 없는 서민들의 소득이 안 오르는데 어떻게 도심 골목에 그래도 국밥 가격을 가격이 높여서 받을 수 있느냐? 못 올라가요. 일본이 반대로- 사실 그 사례였던 거죠. 참, 임금이 30년 동안 안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안 오르는. 실질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하긴 근데 일본은 실질 임금을 따질 필요도 없어요. 물가도 안 올랐기 때문에 명목 임금이 실질 임금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제가 했던 말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동네 서울의 좀 한적한 주택가에서 미용실 사장님이 파마 가격 10,000원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언론을 보면 가격이 다 오른다면서요. 강남에 중국집 가면 1인당 세트 메뉴 뭐 이제 5만 원짜리 찾아보기 어려워요. 다 오른다면서요. 그러니까 소득이 안 따라가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과자 가격 뭐 몇십 년 만에 올랐다 이게 우리로 치면 9시 뉴스에 나오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거기는 가격 오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으니까 임금도 안 오르고 가격도 안 오르고 근데 최근에 이제 일본도 상황이 변한 거죠. 임금도 올려주니까 가격도 오르고 있는 거고. 그 나라는 임금 오르고 뭐가 먼저라고 할 수 없지만 임금 오르고 물가 오르고 그래서 소비가 높아지는 게 30년 동안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저 최근에 물가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논문을 하나 읽었는데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100년 동안의 카테고리를 논문을 읽으면 재밌습니까? 일단 그게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모두 동감을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정말 흥미로웠었어요. 네. 제가 웬만하면 저도 설마 그것도 영어로 된 논문 뭐 이런 겁니까? 그건 맞는데 저는 직업이잖아요. 돈을 많이 줘야 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냥 그 내용이 참 재밌었던 게 이제 100년 동안 이제 카테고리별로 물가를 추적한 논문이었거든요. 근데 제일 재밌었던 건 TV, 가전, 그 모든 전자기기들은 계속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포드의
자동차를 예전에는 샀을 때 만약에 네. 집 한 채 가격이 필요했다면 사실 음. 우리가 지금 가전 제품으로 접근하기는 사실 쉽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 근데 가전 제품은 떨어지고 근데 유일하게 계속 끊임없이 물가 상승과 상관없이 카테고리가 계속 올랐던 게 대학 등록금과 의료비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인간의 가장 어떤 삶의 그 계층을 올릴 수 있는 제품군에 있어서는 이게 끊임없이 물가와 상관없이 가격대가 올라왔구나라는 게 그 논문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참 재밌게 읽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들은 아까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소비력이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형성되지만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물가에 있어서는 이게 아직은 어떤 격차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 어떤 필수 주말에 불가결한. 네, 필수 그런 불가결한 부분 그래서 이제 가치에서는 공공이 개입을 하죠. 네, 그렇죠. 서민들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네. 구매력이 공공이 개입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료나 이런 부분들은 네, 교육을 아까 대학 말씀하신 게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은 맞습니다. 가격이 안 올랐다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보는 뭐 100만 원이 1000만 원 됐다 이게 아니라 실제 물가 상승률과 대비해서 보면 맞습니다. 도리어 가격이 떨어진 거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뭐 대량 생산도 되고 그럼요. 뭐 여러 가지 기술 발달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래도- 이제 생산지를 옮겼고요.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네. 그래도 비싸요. 기술 발달이 굉장한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네. 제가 일부러 이 화두를 던졌던 이유가 어쨌든 가전제품 그리고 자동차 이야기를 좀 해보고 아. 싶어서 제가 여기 구매력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네네, 말씀주세요. 그래서 저는 한 번만 더 먹고. 저도 먹어야지. 제가 가격에 대해서 많이 느꼈던 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을 갔는데 그때 리모델링해서 이제 대형 유통체인이 유지를 하기 때문에 되게 시설도 멋져졌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항상 김밥 가격, 설렁탕 가격이 제가 한 10여 년을 거기 어머니를 모시러 한 달에 한 번씩 갔는데 거의 못 올라가요. 거기 진짜 비싼 밥, 뭐 곰탕 이런 게 10,000원, 짜장면 10,000원이에요. 진짜 비싼 게. 거기 임대료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거기가 진짜 반포의 터미널이 못 올라가요. 왜냐? 터미널 이용하는 사람들의 지갑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절대 올릴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난주에 제일 재밌었던 기사이자 사실 많은 분들도 이미 아실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LA에 이제 그 테슬라 다이너라고 이제 사실 충전소인데 복합 문화 공간으로 구현하면서 23년도부터 이게 오픈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실물이 딱 공개가 되면서 정말 지금 요즘 SNS 보면요 난리도 아닙니다. 인기가 상당한 이 테슬라 다이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트렌드 관점에서 봤을 때 네네. 여러 가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테슬라가 근데 설명드리고 뭐 싶었는데요. 트렌디한 식당을 하나 차렸다. 뭐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일단 반응은 어떠냐라고 하면은 요즘 이야기 들어보니 틱톡으로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평일에 가면은 1시간 대기고요. 그리고 주말에 가면 3시간, 4시간 무조건 대기를 해야 먹을 수 있다. 지금 정말 핫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안에 가보면은 와 정말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정말 잘 배치해 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컨텐츠는 굉장히 노스탈지악한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공간을 마련해 뒀던 게 보면은 외부에 이제 안에 딱 들어가 보면 테슬라 충전소가 80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4m LED 이제 영화 볼 수 있는 공간이 구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를 충전하러 갔을 때 동시에 영화를 실제 우리 자동차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충전하는 네, 동안. 충전하는 동안 네. 볼 수 야외에서 있게 아니면 네, 야외에서요. 14m. 저도 영상은 봐요. 뉴스나 뭐 이런 데 네, 보도되는 네. 거는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충전하면서 이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게 전기차를 이용해 보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시는 게 사실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약간 멍 때리게 돼요. 그냥 앉아서 그냥 약간 기다리고 안에서 재밌는 컨텐츠들이 네네, 네. 있지만 사실은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수요를 잘 찾아서 테슬라가 이제 주도하에 이 공간을 구현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브랜드 확장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F&B로 딱 공략했던 거는 참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명품 브랜드들이요, 이제 브랜드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서 F&B 시장과 F&B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구찌나 아니면 뭐 루이비통 같은 경우도 한국에 이제 뭐 가옥 같은 경우도 이제 햄버거 먹을 수 있게 하고 레스토랑 만들기도 하고요.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테슬라도 브랜드 경험 확장을 위해서 이번에 테슬라 다이너를 잘 설치했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던 게 안에 되게 재밌는 요소가 많아요. 일단 서버들이 롤러를 타고 서빙을 해줍니다. 80년대. 네, 80년대, 90,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문 닫은 그 쇼펜치 입고 나와서 하는 그 프랜차이즈 체인 뭐죠? 거기도 예전에 롤러 했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 굉장히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다 네네네. 배치했고,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햄버거를 먹잖아요. 그럼 햄버거의 그 박스가 이제 사이버 트럭 박스예요. 그쵸? 사이버 트럭 박스여가지고 사람들이 요즘 인증샷으로 이렇게 모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인증샷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틱톡 그 게시물 수를 보니까 이미 뭐 1000여 개를 넘어갈 만큼 리뷰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게 테슬라가 참 확실히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요, 일단 굉장히 그 감성이라고 할까요? 소비자 경험 측면에서는 접근을 일단 잘한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 게, 기술적으로는 엄청 혁신을 이뤄낸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게끔 다채롭게 공간을 구현하는 전략은 일단 성공적이었다라는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른 대도시에 뭐 네. 5호점, 10호점 그 정도 여는 건 뭐 대박이겠는데요? 저 그렇게 확장할 따놓은- 계획이죠. 따놓은 장상이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무섭게 봤어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트렌디하고 뭐 이런 요소들, 재밌는 요소들이 많다보다 거기에 이제 테슬라봇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로봇가 커피도 타주고 이러고. 옵티머스가 있죠. 예. 옵티머스가 팝콘을 파줍니다. 네, 팝콘도 퍼주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로봇 커피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이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테슬라가 한국에다가 이 테슬라 다이너를 만들면 이 빌딩 하나를 전체를 짓고 그 빌딩의 절반은 주차장이고 절반은 이제 뭔가의 상점들이 입점할 수 있는데 자신의 생태계 안으로 많은 맞습니다. 업체들을 끌어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미 자율주행이 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오기 전부터 나 이곳에 들어가서 주문을 충전을 할 거야, 또는 주문까지 다 가능할 테고, 그렇게 해놓으면 너는 몇 번에 몇 번으로 가서 충전을 하면 돼라는 게 차에 메시지가 내려오면 사람들은 오자마자 그냥 차에서 내리고 가게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가서 충전소에 가서 충전하죠. 충전을 하고, 나중에 메시지가 다 됐습니다라고 하면 앞으로 나와서 그냥 타고 가면 되는 그런 과정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지금도 사람들은 기술력으로 그 정도 충분히 될 것 하죠. 같은데. 이미 근데 네. 아직은 이제 그 안에서 그렇게까지는 구현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그 안에 한 30분이라든지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돈을 쓰게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테슬라 안에서 뭐 식사도 주문할 수 있고, 아니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건 나 취침을 할 거야 그러면 뭐 수면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갖춰 놓으면 이 테슬라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 가서 뭔가를 할 테고, 그러면 우리의 이 생태계 안에서 뽑아 먹을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구나를 이제 알고 있는 거고, 그걸 실행하는 첫 번째 단초가 그 공간인 것 같아서, 그걸 보면서 살짝 이거 좀 무섭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공감하고요. 이미 생태계 구현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던 게, 저는 이 브랜드들이 공간을 딱 구현하는 순간 그 공간에는 그 브랜드가 지향하고 있는 그 전략이 약간 다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옵티머스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네네. 우리는 이제 우리 요즘 모빌리티에서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제 마스죠. 그러니까 모빌리티 애즈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완성차가 아닌 서비스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어떤 인식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여서 네네. 테슬라의 어떤 미래 전략을 굉장히 딱 지금 이 시점에 보여주는 굉장히 큰 좋은 사례라고 생각했고, 동시에 이걸 보면서 약간 좀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은요. 그러면서 이제 BYD가 자연스럽게 전 생각이 네네네. 되더라고요. 근데 중국 중국의 회사. BYD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번에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이번에 한 L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제 충전 시간이 네네. 5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 사실 테슬라가 한 20분에서 30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정속 충전에도 20분, 30분 걸립니까? 네, 고속으로 급속으로 해도 한 20분에서 걸리는데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지금 18분 정도 되거든요. 그게 최단이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BYD가 5분으로 줄이면서 이게 말이 되냐라고 말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걸 해내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전기차라는 게 소비자 경험이 물론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충전소로 네네. 경험할 수 있는 브랜드 경험도 있지만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핵심은 얼마나 내가 단축적으로 그거를 시간을 줄여서 실제로 나의 시간을 아껴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BYD는 그쪽 방향으로 기술력을 계속 올려나가는데 이제 테슬라는 반대로 아직 시간은 좀 더 걸리니 그 안에서 너는 재밌게 놀아. 약간 이런 우리는 눈에 느낌이었어요. 돈을 뺏어 먹을 테니까. 되게 예리한 지적인데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전략 방향이 어떻게 보면 중국과 미국의 어떤 테슬라 좀 전략이 굉장히- 되게 재밌었죠. 그러니까 그쵸. 처음에 이제 전기차를 내놓고 자율주행이라는 걸 할 때 자율주행이 아닌데 자율주행이라고 했잖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손 놓고 지금 진짜 자율주행이 아니었지만 자율주행 서비스라고 하면서 단계적으로 돈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유저들한테 뭐 1단계 자율주행 시작했으니까 요거 하려면 뭐 다운 패키지로 받아서 뭐 $1,000씩 받고 뭐. 그 돈 받아가지고 2단계 만들고 3단계 맞습니다. 만들고 이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완성차 업체들은 완벽한 제품을 내놔야 된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안전해야 되거든요. 이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그것부터 깨부셨는데 지금도 보면 맞아요. 뭐 우리가 지금 기술로 뭐 충전 시간을 뭐 엄청나게 단축하는 거 그건 앞으로 되긴 될 건데 그래 중국들 그냥 알아서 해.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 아니거든. 맞아요.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이 자동차 공간을 활용해서 서비스하는 회사고 자율주행 회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로 돈 벌어먹을 일부터 하겠어라고 시작한 게 다이너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이거요 다이너요 24시간 운영이에요. 맞아요. 24시간 하는데 왜 날 쳐다봐요? 네. 그 노동법에 굉장히 민감하시지 않습니까? 미국은 보면 네. 꼭 심지어 조지 워싱턴 브리지 같은 거 그런 중요한 다리도 낮에 공사를 해요. 그럼 뉴저지에서 맨하탄 들어가지를 못해요. 보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중요한 다리를 통행료를 들어갈 때만 $12씩 받는 다리를 낮에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면 맞아요. 일몰로에 작업하면 인건비도 많이 들지만 네. 거기서 사고 나면 또 몇 배를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가 낳은 네. 뭐랄까 부작용이라고 할까? 네. 근데 그 불편함을 다른 사람들이 또 감수하는 거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익숙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러는 거고. 거기는 이제 맞아요. 관이 위에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따르죠. 우리는 구청장 바꿔봐. 이게 뭐 지금 이게 몇 시간째 이게 뭐 하는 우리는 구청장 바꿔. 이 바쁜 출퇴근 시간에 말이야. 뭐 다음 총선 때 봐. 뭐 이런 거라. 네. 근데 정말 신기하게 다들 정말 말 잘 지키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 정말 신기하게 우리는 참 저희는 우리 정말 불편을 우리는 못 하면 참죠. 못 참는데. 그게 또 발전의 원동력이고 아까 제가 FSD 이야기 잠깐 제가 알기로 벌써 몇 년 된 것 같은데 풀 FSD 셀프 드라이브. 네. 네. 그러니까 그 패키지가 $15,000였던가 네. 팔 때 네, 옵션으로 네. 그때 BYD가 제일 저렴한 차량이 15,000원. 여기는 차를 살 수 있어. 맞아요. 물론 작은 거지만 네. 그랬던 기억이 나고 다이너 좀 잘 모르겠어요. 거대 어마어마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회사가 식당 하나 차린 걸로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기업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을 거고 그걸로 뭐 돈 벌려고 차리지는 않았을 건데 물론 모르겠죠. 그 체인이 이제 얼마나 퍼져나가고 네네. 그것이 이제 진짜 거대한 모빌리티 사업과 어떻게 연계될지 우리가 짐작하기 어렵지만 그걸로 돈 벌려고 한 건 아닐 거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는 근데 이렇게 작은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 때 그걸로 돈 벌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LG 유광잠바 이런 거. 왜 아니 그걸 진짜 원가에 팔면
야구 팬들이 다 LG라는 브랜드를 입고 다닐 텐데 네네네. 그걸 10만 원, 20만 원씩 받아요. 그 사람들이 막 사려고 하니까 가격을 높여놓은 거예요. 근데 웬만한 저지들도 되게 비싸요. 너무 비싸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간의 흐름, 기업의 이미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회사가 이케아잖아요. 아이케아인데 이케아야말로 들어가서 중간에 집에 가고 싶더라도 넌 끝까지 봐야 돼 이렇게 동선을 짜죠. 근데 거기에 가장 그 핵심적인 그 브랜드 파워와 함께 그 정말 매력적인 스팟이 식당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맛있고 아주 저렴하게 판매해요. 그래서 그 뭐 미국이나 유럽에 보면 그냥 동네 아주머니들이나 뭐 친구들 젊은 친구들 먹으러 가요. 음식이 맛있고 맞습니다. 그 옆에다가 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요. 네. 그러면서 나갈 때는 끝까지 보고 나가게 만들어 그 동선을 맞습니다. 끝까지 보고 나가야 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고 와서 이제 한 마디씩 하죠. 아, 어제 싱크대 이케아에서 우연히 봤는데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를 할 때 우리 기업들 너무 어쩔 때 보면 너무 작은데 집착해서 저런 거 그냥 모르죠. 기업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사정이 있을지. 네. 네. 다이너 가보고 싶긴 하다, 그죠? 저도요. 네. 사실 전 세계 되게- 지금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엄청 사람들이 희소성이. 이렇게 진짜 테슬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가 마치 꼭 가봐야 되는 관광지처럼 해서 관광객들까지 막 몰린다고 그러네. 그리고 그거 오프 더 레코드인데 되게 재밌는 거는요. 오프 더 레코드를 여기서 레코드까지는 얘기해요? 아니고요. 오프 더 레코드 여기서요? 아, 죄송합니다. 오프 더 레코드는 방송에서 하는 네, 거죠? 오프 더 레코드를 그래야 제맛이지. 그러면 제가 기자단에서 쫓겨나죠? 언어를 네.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재밌었던 게 어쨌든 미국 문화를 좀 생각해 보면 재밌는 게요. 사실 미국은요 그 휴게소가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굉장히 열악해요. 우리나라만 있는 우리나라, 거예요. 네, 우리나라만 네.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어떤 충전소에 대해서 아. 굉장히 인식이 좀 다른데 남다른데 그러다 보니 특히 화장실도 되게 중요해요. 그럼요. 되게 네, 중요해요. 네, 네. 미국에서 고속도로에서 화장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아실 뭐 거예요. 독일이나 유럽 국가를 다 가보지 못했지만 웬만한 선진국도 우리처럼 우리는 그렇죠. 고속도로나 국도를 타다 어디든 휴게소를 간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리고 화장실이 우리 또 엄청 국도도 좀 깨- 작고 네. 선진국은 뭐 그런데 그런, 이제 그런 스스로- 차원으로 보면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색다른 엄청 장소. 색다른 장소로 우리- 인식될 수밖에 없는 면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거기다 갖다 놓은 거네요. 우리 휴게소 수출해요. 동남아 국가들의 도로공사가 떼서 아니, 포장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요. 새벽 배송으로. 실제로 가서 컨설팅 해주고 운영까지 아. 해주는 나라가 어디가 있었는데 네. 네, 우리 맞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친숙한 개념이지만 네. 사실 미국에는 굉장히 다른 입장에서 보는 네. 그런 시도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